몇인데 곱빼기도 안 베이고 우리 팀장님 진짜 했는데 아이고 팀장 자리 편하다 다 보이고 너무 편해. 선배님 저도 한번 앉아보면 안 돼요? 내 이 자리에 앉은 데가 10년 이상 걸렸어. 너무 앞서간다 진짜. 전 인턴이 10년째예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셨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아니 오셨으면 다른데 자리 배워놨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송성원 여기 앞에 오늘 이제 출입증 관리하시는 분이 바뀌셨나 봐요. 왜요? 아니 분명히 제가 황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황강이 아니라 차은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얼굴을 못 알아보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무튼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나는 뭐 차은우보다 우리 광희 팀장님 그럼요. 역시 우리 성사원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진짜. 회사에 나올 맛이 나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밤낮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언박싱 상품 개발팀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이 신제품이 나왔다는데 오늘 또 신제품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기대 진짜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네네. 자 이번 신제품은 또 어떤 제품일지 기대가 되는데 이 신제품 보기 전에 성사원 소개해야 할 부분이 있죠? 지식인포스가 그냥 마구마구 뽐뽐 박사님이세요. 우리 언박싱 연구실의 물박사세요. 우리 이태관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환경과학과 이태관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언박싱 출근하려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또 대구에서부터 또 열심히. 대구에서 오셨어요? 예. 먼 길 하셨네요.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연구소 다니고 뭐 방송에도 몇 번 출연할 때 네네. 우리 또 교수님하고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그때도 아주 멋지게 또 설명도 해주시고. 네네. 근데 그 당시엔 제가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교수님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나이도 먹고 이제 공부도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마 오늘 교수님이 해주시는 말씀 잘 알아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부산 방송이라서 사투리를 본격적으로 쓰려고 마음먹고 왔습니다. 또 더 알아들기 힘드실 거예요. 정말. 자 그럼 드디어 우리 언박싱의 세 번째 작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들어와 주세요. 야 진짜로. 기대하세요. 아니 대단들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상품 개발팀 정말 네. 인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정말 대단들 하시네 정말. 예? 자 이거 상자 열리면 리액션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교수님 리액션 준비되셨죠? 어떻게 리액션- 하실 거예요? 딱 열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와. 그래. 그리고 심지어 제작진 너무했던 선글라스 왜 준비한 거야? 눈부실까봐 선글라스 준비했다는 거야. 대단들 하시네. 그래서 있었던 아무튼 거예요? 써볼게요 그러면. 눈부실 수 있어서 제가 선글라스 준비했습니다. 선글라스가 너무 잘 어울리신다. 너무 자, 크다 얼굴이. 자 너무 눈부실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 신제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이 자태가 뭐야? 자. 박사님 같이 해주셔야죠. 교수님. 부끄러워. 근데요 선배님 이게 뭐예요? 뭐 그냥 막대기 아니에요 막대기? 막대기 나 진짜 힘 빠지게 왜? 이거 선배님께서 이거 개발하셨죠 이거? 이거 저번처럼 또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네. 우리 언박싱 그런 회사 아닙니다. 그럼요. 낙동강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배출구에 다 설치를 합니다. 배출구마다. 네네. 예. 평소엔 이게 접혀 있기 때문에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갈 때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예. 근데 너무 미세해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미세 센서가 있어요 여기 안에. 센터가 네, 정말요? 센서가? 네. 어휴. 한번 만져봐요. 정말요? 어허. 뭐야? 왜? 이거 센서예요 이거 금가루 이거? 시청자분들이 느끼지 못하게. 예. 예. 자, 근데 이제 기준치 이상의 오염 물질이 배출이 된다 하면 자 불이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버튼이 깜빡이를 울려요. 예. 그리고 이 차단막이 이 스크린이 열리는 거죠. 오 뭐야? 이렇게 하면서 오염 물질이 낙동강으로 막아주는 흘러 거죠. 들어가는 걸 차단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제품들을 개발할 만큼 이 낙동강 특히 이 중상류 지역에 강을 오염시킬 만한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네네. 자 오늘 우리 언박싱 회의를 통해서 이 낙동강 오염원 문제 하나하나 풀어가 봅시다. 낙동강 수질이 6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고도의 정수 과정을 거쳐도 공업용 수로밖에는 쓸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아니 부산 시민분들이 공업 용수를 마신다고요? 아니 사실 저 너무 충격적이에요. 지난번 촬영 때도 뭐 그 녹조 이런 거 봤지만 맞아요. 아니 공업 용수를 마신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깜짝 놀라셨죠? 예. 이게 작년 여름 이야기예요. 작년이요? 예, 낙동강에서 취수를 하잖아요. 네. 그 이 취수장 근처에 물을 검사를 했어요. 예. 근데 수질 검사를 해보니 4등급이 나왔는데 예. 이 4등급이 공업용수로 쓰는 수질이래요. 4등급이요? 네, 이런 물을 정수해서 작년 보자 6월에서 8월까지 58일 동안 네. 부산 시민들에게 공급이 된 거예요. 팀장님 그쵸, 저도 알아봤는데요. 예. 4등급 물뿐만 아니라 5등급 또 그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6등급 물까지 정수해서 공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생명이 살 수 없는 네. 6등급 물도 공급했다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아니 그냥 잠깐만 들어도 뭔가 이 4등급, 5등급, 6등급 뭔가 어감이 굉장히 또 별로인 것 같고 그쵸. 굉장히 찜찜한데 네. 낙동강이 네. 부산을 포함해서 한 1,300만 명이 그쵸.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강이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 강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냥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그러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예. 그런 것을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네네. 옛날에는 낙동강이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 위에 사람 조금 살고 네. 뭐 밑에 하루에 사람 사니까 예. 물을 위에 상수원 보호 한 4km만 딱 못 서게 하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상수원 보호구역은 하는데 그 밑에 공장들이 막 밀집되어 있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공장이 문제구나.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성은진 사원 성사원이 낙동강 중상류에 어떤 물들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오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박사님, 네. 이 인턴님 네. 화면 보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한번 보시죠. 자, 또 우리 성사원이 직접 발로 뛰었는데요. 네, 제가 조금 멀리까지 나가봤어요.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제가 팀원들을 대표해서 부산에서 아침 일찍 출발을 해서 낙동강을 따라 낙동강 중류 대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요 대구 성서산업단지라는 곳인데 뒤에 보이시죠? 크고 작은 공장들 첫 느낌이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엄청 많아요. 업체 공장들이. 그리고 생각보다 냄새는 어떻게 안 되네. 이게 하수구 냄새, 약품 냄새 같기도 하고 저희 예민한 그 작가 팀원이 작가님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냄새는 어찌 할 수가 없네요. 자, 이곳은 1960년대부터 크고 작은 업체들이 모이면서 점점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5차 산업단지까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인데, 그런데 이런 큰 산업단지 바로 옆에 우리의 식수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팀원들을 대표해서 이 산업단지에서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 물을 제가 떠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실 분이 계신데 어디 계신가요? 아, 저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대구환경연합 정수구 처장님이세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하수관거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미리 살펴보고 계신, 제가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오, 야, 이렇게 언박싱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 이렇게 가면 될까요? 예. 가까이 오니까 냄새가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처장님. 네. 저는 저쪽에서 기다렸어요. 처장님 여기서 뭐 하셨어요? 이제 비가 곧 온다고 해서 네네. 비가 오면 이제 하수관 건데 이게 오버플로우가 돼요. 오수관로. 그다음에 저기는 오수관 함유식으로 되어 있는 하수관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촬영하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거든요. 사전에 또 이 확인하시러 또 우리 처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처장님, 저는 가까이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낙동강이 맞아요, 우리의 식수? 낙동강이 맞습니까, 이게? 이게 이제 네. 여기는 대명천이라는 하천입니다. 대명천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낙동강과 만나죠. 만나고. 예. 자, 오른쪽 다리 보이시죠? 예. 저기 다리 밑이 제가 서 있는 곳이고요. 대명천. 그렇죠. 저 물이 흘러서 이렇게 낙동강으로 합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 합류가 되죠. 예. 네. 여기서부터 이제 낙동강인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런데요, 이 대명천이라는 곳인데 물을 딱 봐도
저기 뭐예요? 잠깐만요. 이게 부유물도 많이 떠 있고요. 예. 아이고. 화면으로는 못 느끼시겠지만 악취가 대단해요. 아니 여기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화면 뚫고 나와요. 그 악취의 원인이 예. 바로 다가가고 있어요. 가까이 바로 다가왔어요. 여기예요, 여기. 여기에요. 어우 시꺼매요. 진짜로 물이 완전 까만데요. 네. 아이고. 아이고. 문제는 그거예요. 비가 오면 이 물이 그대로 넘쳐서 대명천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비가 많이 오면 네. 이게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요. 아, 이 구멍으로? 예. 원래는 이게 최근에 한 공사인데 음. 요게 끝이었어요. 요 앞에 요 턱이. 네. 그래서 이물이 그대로 올라 넘치게 돼 있죠. 근데 요거를 최근에 만들었어요. 자, 이게 이제 공사 전 모습이에요. 예. 근데 그때는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그냥 하수가 펑펑펑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뭔가 더 낮아 보이고. 대명천으로. 예. 예. 아까랑은 달라요, 확실히. 그냥 아주 그냥 너무 낮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나마 이제 21년부터 비점 오염원 저감 시설 공사를 해서 예. 상황이 조금 나아진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하수 유입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있죠. 아, 이 하수유입이 대명천으로. 네. 아이고. 냄새도 너무 심하고 보기만 해도 너무 더러운 이 물이 넘쳐서 나의 식수와 합쳐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예. 와, 언박싱 하면서 이런 물 밟아봅니다. 예. 야. 자, 이제 물들 준비는 끝을 냈어요. 근데 물안 상황이 어떤지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려고요. 저희 언박싱 팀들이 아유 장비 좋아요. 제가 요걸 물 안에 넣어서 물속 상황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고프로 근데 이 카메라 아닌가요? 언박싱 비품인데 우리 광희 팀장님 괜찮겠어요? 이거 이 물에 넣으면 이거 상할 수도 아니 있는데 뭐 괜찮죠? 우리가 또 이제 뭐 괜찮겠어요?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 카메라 찜이야 뭐. 예. 한번 찍어볼게요. 자, 예상대로 물속을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하나도 안 보이죠. 사방팔방 돌려봐도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잠깐만요. 더러웠어요. 성사원. 예. 저렇게 안 보일 거 알면서 굳이 저걸 집어넣었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물을 조금 떠봤어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 정도면 아주 심해 보입니다. 빨간 거 툭툭툭 움직이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안에. 이게 이제 부영양화가 됐다는 지표들이죠. 얘들이 먹이가 있으니까 네. 여기서 번식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 팀장님. 이 영상 보고 나면 항상 마음이 그냥 심순생숭해요. 심란해지고. 네. 그러면 더 심란하게 만든 선물 준비했습니다. 아유 그거 아까 그 떠온 거죠, 이 물? 네네. 요거랑 아, 잠깐만요. 이거 제가 신은 왜 그러세요? 선물이라면서요. 어떻게 이게 이제 물 안을 보면 예. 조금 전에는 빨강 막 움직이는 게 있었는데 그건 이제 그 사이에 죽은 거 같아요. 아이고, 이거 아래 흔들리는 거 봐봐요. 이거 봐. 네네. 근데 이게 깨끗한 부유물 뜬다. 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 장화 같은 경우는 새 장화를 가지고 가서 신고 그대로 왔는데 뿌연 이런 자국들이 남았어요. 이것도 뭔가가 있을 그냥 것 진흙 같은데요? 같지가 않고 네네. 뭔가 그렇게 뭘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너무 네. 수질을 너무 나쁘게 해석하지 예, 말고 그런가요? 저게 대병천이 전체 낙동강에 미치는 수량으로는 적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걸 너무 드라마틱하게 생각하면 네.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그죠, 있으니까 그거는 확실히 저게 이제 있죠. 일부이다 맞아요. 하는 거를 일부. 예, 네네. 아셨으면 좋겠고 또 금호강이라는 큰 게 있어요. 네네. 금호강은 전체 낙동강의 BOD의 오염은 여전히 70%를 차지해요. 그 대구 쪽이 사실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낙동강에 오늘이 있게한 지류, 금호강의 오염 실태를 이재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게 변한 오염된 금호강물이 영남 주민들의 젖줄인 낙동강으로 흘러듭니다. 낙동강 전체 오염 부하량의 28%가 금호강에서 나올 정도로 금호강은 오염된 강으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중류부터 시커멓게 변합니다. 생활 하수관에서는
하루 14만 톤의 하수가 강으로 유입됩니다. 금호강은 죽음의 강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산단이 얼마나 많길래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예. 네. 이게 또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제가 네. 자리를 조금 옮겨볼게요. 그러니까요. 준비 되게 많이 하셨네요. 네네 그럼요. 놀라지 마세요. 저희 얼마나 산업단지가 많은지 낙동강 궁금해요. 수계예요 이게. 예. 낙동강. 예. 자 수계 산업단지가 얼마나 많냐면요. 네. 자 낙동강 수계죠. 화면에 뜰 거예요. 다 산업단지예요. 다 산업단지예요. 그냥 낙동강을 따라서 다 그냥 산업단지가. 산업단지 이게 총 200여 개가 되거든요. 아 이게 다 붙어가지고 그냥. 세계적으로 이 식수원 네. 강줄기가 있는 곳에 이렇게 공업단지가 들어온 사례는 세계에서 사실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식수원이 돼. 점점 심각해지는데 그쵸. 또 준비하시겠다고요? 놀랄 게 또 있어요. 이제 그만 놀라고 싶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 낙동강에 그 조금 전 한참 얘기했던 산업단지가 네. 또 생긴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현장 조사를 또 다녀왔거든요. 아이고, 네, 예. 한번 보실까요? 그럴까요? 산업단지가 들었을 예정입니다. 조금 전은 천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낙동강이네요, 그렇죠? 우리의 식수 낙동강. 근데 이 낙동강이 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가 멋지게 꾸며져 있고, 제방길, 제방. 그리고 논밭이 엄청 넓어요. 바로 예, 논밭이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네.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돼요. 어디예요? 바로 이 일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여기하고 네. 저 끝까지 다 합니다. 낙동강 바로 옆에 있는 이 부지가 대구 제2국가산단이 들어설 자리예요. 지금은 다 이제 농사를 지으시고 농지로 사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낙동강을 코앞에 둔 이곳에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이건 심도 깊은 대화를 좀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앉아서 좀 얘기를 나누죠. 얘네도 준비해야 돼. 근데 사실 가까이서 보니까 논 그대로고요. 여기에 산업단지가 어떻게 들어설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모습인데요. 지난달에 결정됐습니다. 지난달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이다. 언제 그러면 조성 예정으로 결정이 난 거예요? 2030년에 네네. 공단이 완공이 됩니다. 시간은 좀 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100만 평. 자, 지도에 보이는 그 빨간 테두리 있죠? 네. 이만큼 넓습니다. IT 스마트 산단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근데 강을 따라서 옆에 그쵸? 그렇죠. 물은 마셔야 되고 그렇죠. 경제 개발은 시켜야 되고 네. 예. 사실 오늘처럼 예. 오늘날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경제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네. 사실 강 옆에 세울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탁에서 넓고 엄청 넓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낙동강이 바로 앞에 있고. 야, 이게 물론 이제 배수량이 네네. 제조업하고는 보다는 적겠죠. 그러나 어쨌든 거기도 배수가 나올 것이고 네네. IT 업종이라 하는데 그거는 대구시의 희망사항입니다. IT 업종이 다 차지 못하면 제조. 또 제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수질 오염에 네.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럼 물 옆에 산업단지를 안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성서도 그렇고 왜 이 산업단지도 물 바로 옆에 이렇게 공업용수 얻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인근은 농경지이기 때문에 네네. 다른 데 비해서 땅값도 싸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완전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다시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는 지나친 인간의 욕심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런 산단들이 만들어지면 이 폐수가 엄청나게 발생할 텐데 이런 건 다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먼저 이제 그 개별 업체들이 1차적으로 폐수 처리를 해요. 네네. 그다음에 그 폐수 처리한 물을 다시 이제 관거를 통해서 그 폐수 종말 처리장으로 보내서 이제 2차 처리를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알려진 것만 뭐 2만 5천 종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처리를 해도 어떤 물질들이 좀 흘러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신산업이 나오게 되면 이때까지 없던 수질 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알게 되더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도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발해서 냈는데 이미 폐수가 나옴으로 인해서 뭐 물고기가 죽든지 무슨 이런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도 그걸 규제할 법이 없어요. 네. 근데 또 괜한 걱정을 부추길 수도 있지만 네. 정수한 물에서도 위험 물질이 또 발견이 됐더라고요. 이게 팀장님 보세요. 이 좀 예. 보세요. 이게 이제 부산시랑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예. 정수장을 비롯해서 낙동강 산업단지 근처랑 하수처리장 근처를 모니터링한 자료예요. 잠깐만요. 좀 어렵죠, 용어들이. 이걸 제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보여주신 겁니까? 아니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 자, 이제 그러면 설명을 또 해드릴게요. 성성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자 명장 정수장이 있어요. 예, 부산에 명장 정수장이 있고 그리고 네. 화명 정수장, 덕산 정수장 이 세 곳에서 네.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이 됐어요. 예, 예. 정수한 물에서도 많게는 먹는 물 기준의 14%가 검출이 됐고 네. 이게 정수 과정에서 다 걸러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수한 물이 이 정도면 원래 원수는 어느 정도일지 그것도 너무 걱정이 되고 네. 제가 조금 전 다녀온 곳인데요. 네. 자, 이 성서 산단 폐수 종말 처리장 보이시죠? 팀장님 예. 못 찾으셨네. 이거. 거기 있었군요. 네, 이거, 여기. 내려갔네요. 네네. 조금 내려갔어요. 이 성서 산단 폐수 종말 처리장 근처에서는요. 네. 먹는 물 감시 기준의 10배가 넘는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이 됐어요. 과부화? 과불화. 그게 뭔가요? 요거는 불자가 불소의 불자입니다. 네, 그래서 과불이라고 하는 거는 불소가 과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안 좋은 것 같아요. 뭐든지 과하면 안 좋은 그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불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된 화학 물질이거든요. 안정된 예, 화학 안정된 물질이요? 거예요. 그게 분해가 잘 안 일어난다거나 굉장히 예, 예. 안정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발라면서 그 이제 나오는 거. 펜 중에서 네. 이렇게 제대로 돼 있는 펜 있잖아요. 프라이팬. 그게 바로 과불화 화물을 코팅을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음식물이 안 타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그 펜이 이제 코팅이 된 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펜 있잖아요. 그게 과불화 화물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안정적이고 하니까 뭐 등산복, 뭐 방수가 됩니다 하는 거, 그게 다 과불화 화물이 코팅이 되는 거죠. 그 얘들이 몸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죽어도 안 나가겠죠. 그럼 같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얘들이 이제 그 남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뭐 고환암이라든지 아이고. 뭐 이런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있지만 수돗물에는 기준치 이상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안 이제 되죠. 안 되는데 이게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되죠. 보기에는 더 많은 데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 자료들도 좀 공개를 해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받고 싶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그래요. 예. 부산 상수도 본부에서 자료를 좀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자료를 다 공개하면 네. 가벼운 우리 생각으로는 조금 우리도 좀 신뢰를 할 수 있고 조금 시원하게 네. 알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자료를 안 주려고 하는 게 시민들의 불신을 좀 키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대구의 수돗물에서 심한 악취가 나서 시민들이 먹는 물도 못 쓰고 빨래도 못하는 등 고생을 했습니다. 낙동강 수원지에 페놀 성분이 섞인 불순 폐수가 유입되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양치질 하면 다 토하고 이제 밥에서도 냄새 나고 보참을 끓이면 보참 많이 넣어도 평시 때보다 더 많이 넣고 그런 냄새가 심해갖고.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페놀 성분으로 오염된 수돗물은 일정한 화학 처리를 거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지내면서 서울물을 마시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팔당댐 근처에 산업단지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낙동강 근처에는 200개가 넘는 그러니까요. 산업단지가 있다니까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팔당댐 근처에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예. 난리가 나죠. 낙동강 주위에는 경상북도라는 커다란 행정자치구가 있어요. 네네. 네. 거기에 시군이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부산 있죠. 대구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야 우리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네, 일자리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돈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기가 참 어렵죠. 물론 중요하죠, 그렇죠, 지역 발전이.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마실 물을 지켜가면서 뭘 해도 해야 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들죠. 우리가 지자체라는 것도 이게 조금 더 확대 과장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구미국, 대구국, 부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상류의 깨끗한 물을 공장을 돌려서 물을 질을 나쁘게 해서 밑에 하류에 있는 국가로 보내게 되면 이 심각한 문제겠죠. 서로 말해도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면서 나는 좋은 물을 사용하고 물을 나쁘게 해서 버리는데 우리가 남이가에서 뭘 대들지 못하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낙동강의 현실인 겁니다. 이 낙동강이 여러 지자체를 거쳐서 이 흐르는 강이다 보니 이 서로 각자가 이 본인의 입장만 내세우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가 계속 항상 이 도돌이표 그렇죠. 예,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자, 이렇게 가다가 올 여름에 이 우리 부산 시민들 또 6급수의 물을 마시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아유. 네. 자, 그럼 박사님, 예. 우리 이제 퇴근 시간이 이제 가까워 왔거든요. 네네. 이 답답한 마음 좀 해결해 주세요. 네. 이 대체 뭘 어떻게 해야 이 낙동강 원수를 깨끗이 할 수 있을까요? 중장기 정책과 단기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장 우리가 마시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정수장을 어떻게든 최상의 최적의 조건으로 운영을 해서 좋은 양질의 수돗물을 만들까 하는 게 네네. 이제 단기 정책이고 중장기 정책으로는 뭐 공장을 조금 적게 설립을 한다거나 예. 그 낙동강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뭐 우리가 자꾸만 녹조에만 너무 많이 빠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낙동강 전체 수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기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녹조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폐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적게 가졌던 거예요. 이런 걸 지적하는 곳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언박싱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나는 이런 말을 하면서 겁이 나요, 사실은. 이런 걸 해도 되나? 박사님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런 말씀. 많은 공장이 생기면서 많은 화학물질이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다음 회의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낙동강을 둘러싼 이 지역 갈등입니다. 아까 말씀이 좀 나왔죠. 자, 어떤 상품을 개발할지 다들 연구를 많이 해보고 오늘 여기서 이만 퇴근해볼까요? 네. 너무 오늘 심각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네, 팀장님 제가 다음 주에는 예. 아주 기똥찬 제품을 개발해서 가지고 나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환경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네. 미래 세대에게 더는 미안하지 않을 때까지 지구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박씨! KBS에서 직접 그 위쪽에 공단 쪽으로 올라가서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거를 봤다고 하는데 선생님 방금 물 마셨는데 좀 물맛이 이상하게 느껴졌어. 한번 봅시다. 이게 그대로 이제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거야. 저 소똥 아니에요? 소똥, 말똥. 그럼 여기서부터 하면 이 오염된 물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지. 그런데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공장을 짓기 위해서 국가과학산업단지가 여기 만들어질 거야. 기계를 개발합니다. 전문가들을 분류내가지고 이렇게 뚝딱뚝딱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깨끗한 물만 샤라락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연예가 만든 것처럼 뚝딱뚝딱 기계를 만들어서 강원도 쪽에 설치해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돈도 필요하고 하니까 일단은 경제적으로 좀 이거를 실력을 키워가지고 하고 그리고 당분간은 뭐 물을 뭐 외국에서 물 사오던가 외국에서 뭐 물을 구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먹던가 해서 하고 경제적으로 좀 되면은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식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그 경제도 그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애초에 그 사람이 없으면 경제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식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